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3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4과목의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죠. 그래서 61번에 보시면 화재 안전기준에서 요 비상 콘센트에 요 전압이 아니고 이게 저압이죠. 예, 저압에 관한 그 설명으로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압은 저압하고 그다음에 고압, 특고압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저압은 다시 직류하고 또 AC 교류죠. 이렇게 둘로 나누죠. 고압도 마찬가지로 요 직류하고 교류로 나누죠. 그래서 저압이라는 것은 직류는 750V 이하를 갖다가 저압이라고 하고, 교류에서는 600V 이하를 우리가 그 교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압에서 직류는 750V 초과, 7kV 이하죠. 교류는 마찬가지로 600V 초과, 7kV 이하죠. 특고압은 7kV 초과. 참고로 여러분 1kV는 1000V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저압에 관한 그 설명인데 옳은 거. 그래서 저압은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죠. 그래서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니까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압의 요 분류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요 공장이나 아니면 요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을 경우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보면은요. 여기 업무시설,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요 국방, 군사, 발전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노유자 생활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 대상,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 그 다음에 수련시설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거.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요 목조 건축물, 그 다음에 요 근생시설 중에서 의원이나 치과의원, 그 다음에 한의원, 반드시 입원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까지.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여기 층수가 30층 이상이면 무조건 자동화재 속보설비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다음 63번 가죠. 자, 63번은 요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이 청각 장애인용 요 시각경보장치는 자, 여기가 천장이고 대부분 반자가 설치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닥. 그래서 요 반자가 시각경보기. 요 시각경보기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바닥에서 요 반자까지가 2m 이하일 경우에 요 시각 경보기는 요 반자로부터 몇 미터냐면 0.15m 이하죠.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2m 이상 2.5m 이하. 근데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또는 반자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여기는
관람객들이 많죠. 이럴 경우에는 시선이 분산이 아니고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죠. 시선이 집중되는 요 객석부 부분이 아니고 무대부죠.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거예요. 공연장 같은 데는 그 관객이 많기 때문에 관객은 주로 무대를 향해서 관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집중되는 요 무대부 부분에 시각 경보장치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시각 경보장치의 요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실이나 전기 저장 장치죠.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은 유도등에 대한 그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벽, 천장에는 유도등 설치 안 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계단 통로 유도등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맞고, 거실 통로 유도등 보행거리 20m마다, 피난구 유도등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출입구 인접한 곳에 설치.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 유도등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난구 유도등 설치 기준, 출입구나 부속실 출입구인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자, 복도, 거실, 여기에 그 통로 유도등은 보행거리 20m마다,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그 다음에 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그래서 요 객석 유도등은 통로, 그 다음에 바닥, 벽에 설치한다는 거. 유도 표지는 보행거리 15m마다.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죠.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경계구역 설정 기준인데, 옳은 거 찾아내는 거죠. 자, 이 경계구역은,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죠. 그 다음에 요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 자, 하나의 경계구역은 한 개 이상의 층에,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경계구역은 층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지하구 경계구역의 길이 700m 이하. 이게 맞는 얘기죠. 자,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되죠. 즉, 건축물마다 경계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하나의 경계구역은 500이 아니고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 이게 500이 아니고 600제곱미터 이하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 이건 맞는 거죠. 다음 66번 가죠. 65번. 경계구역 설정 기준 여러분이 해설을 보시면,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고,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죠. 경계구역 면적 600제곱 이하,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 50m 이하. 출입구 내에서 전체 내부를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 50m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지하구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마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외기의 면에서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에서 산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하주차장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죠. 여기서 몇 미터까지? 5m. 여기까지는 경계구역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되는 대상은요, 계단,
그다음에 경사로,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경사로를 포함하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을 경우에는 권상기실, 그다음에 린네이 슈트, 파이프 피트하고 덕트, 지하층의 계단 경사로인데 지하층이 한 개층일 경우에는 지상층하고 같이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죠. 자, 지하가 2개 층이 있다. 그러면 요 지상층 별도의 경계구역, 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 지하층 별도로 해야 되고, 만약에 지하층이 이렇게 한 개밖에 없다. 여기 이제 지상층이 되겠죠. 그러면 지하층이 한 개 층이면 지상층하고 같이 경계구역을 묶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전원부하고 외암 사이의 그 절연 저항을 갖다가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옳은 거. 요거는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해서 절연 저항 값이 20메가오hm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20메가오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다.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절연 저항하고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은, 절연 저항은 전원부하고 외암 사이를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을 했을 때 20메가오hm 이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절연 내력 시험은요, 전원부와 외암 사이를 하는데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에는, 이건 시험에 실기 시험에서도 잘 나와요.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일 경우. 자, 150V 이하일 경우에는 요 1000V 시료 전압을 가해서 1분 이상 견뎌야 되고, 150V 이상일 경우에는 이 전격 전압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1000V의 시료 전압을 갖다 더해서 1분 이상 견디면 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150V 이하일 경우에는 1000V 시료 전압 1분 이상 견뎌야 되고, 150V 이상일 경우에는 전격 전압에다 곱하기 플러스 1000V 시료 전압 가해서 1분 이상 견디면 되는 거죠. 다음 67번 가죠. 자, 화재 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불꽃, 그다음에 연소 생성물로 자동 감지해서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이게 뭐예요? 화재가 발생하면 열 생기죠. 연기 생기죠. 연소 생성물 생기죠. 이걸 감지해서 수신기에 전달하는 게 바로 감지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용어의 정의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경계구역.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죠. 수신기. 감지기나 아니면 요 발신기가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해서 수신기에 전달해서 경보해 주는 거죠. 자, 중계기는 감지기, 발신기, 그다음에 전기 접점 등에 의해서 그 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해 주는 거죠.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수신기에 전달해 주는 거, 발신기는 요건 수동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감지기는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거고, 발신기는 사람이 수동으로 눌러서 수신기에 전달해 주는 거죠. 시각 경보장치,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시각 경보기 설치하는 거죠. 청각 장애인용. 다음에 68번 가죠. 자, 축전지에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담당하고,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기가 부담케 하는 충전 방식. 이게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이죠. 그래서 이 부동 충전 방식은 여러분 2차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암기를 해놓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 전원이 AC가 들어오겠죠. 자,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충전장치. 다시 말해서 정류기를 얘기하죠. 여기서는 충전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건 부하고요. 여기 이제 축전지가 있는 거죠. 보시면 축전지가 이제 자기 방전은 충전기가 이제 평상시에 보충을 해주죠.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을 하고 일시적인 대전류는 요 축전지가 부담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급속 충전은 보통 전류의 2, 3배로 빠르게 충전하는 방식,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부동 충전 방식은 금방 나와 있는 거고, 균등 충전 방식, 각 충전지의 전압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1회 정전압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 충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류 충전 방식, 요놈은 항상 자기 방전량만 충전하는 부동 충전 방식의 일종이라는 거. 69번 가죠. 자, 69번은 변류기에 대한 거죠. 변류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 방법 등에 따라서 5개 인입선의 1지점의 부하측이나 아니면 제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죠. 그래서 제2종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누전 경보기 설치 대상은요, 계약 전류 용량이 100A를 갖다 초과하는 대상물. 그래서 전격 전류에 따른 누전 경보기의 그 종류죠. 그래서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면 1급 누전 경보기 설치해야 되고, 60A 이하일 경우에는 1급이나 또는 2급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이거는 50A고요. 이쪽은 40A예요. 자, 그럼 60A를 초과하죠, 둘. 여기에다가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면 1급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 여기 50A, 여기 40A. 그럼 여기 분기되는 지점에다가 여기다 누전 경보기 설치할 경우, 여기는 60A 이하기 때문에 여기는 1급도 좋고요. 또는 2급도 가능하다는 거죠. 1급 또는 2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류기는 5개 인입선의 1지점의 부하측이나 제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에 하는 거죠. 자, 변류기를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비해서 5개형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각극의 개폐기하고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20A.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등 다량 체류하는 장소, 그다음에 화약류를 제조, 취급하는 장소, 그다음에 습도가 높은 장소는 안 되죠.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그다음에 대전류해로, 고주파 발생해로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죠. 다음 70번,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요 증폭기를 갖다 설치할 경우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증폭기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걸로 하는 거 맞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자, 비상전원의 용량이죠. 우리 소방에서는 대부분 다 20분 이상인데 요 증폭기만 20분이 아니고 30분 이상이죠. 요 놈만 30분 이상이에요. 3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증폭기 전면에는 요 표시등하고 전압계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누설 종축 케이블 및 접속 단자, 이것도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가로놓기로 또 잘 나오죠. 2차에서는. 자, 4m 이내마다 고정한다는 거. 자,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서 설치. 정전기 차폐 장치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 저항.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55옴. 접속 단자. 제어 밸브하고 똑같죠. 0.8m 이상 1.5m 이하. 지상의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로부터 5m 이상 떨어지게. 여러분이 화단 같은 데 보면 여기 무선 독주 케이블에 접속 단자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 무전기 연결할 수 있는 접속 단자가 있죠. 근데 여기 다른 접속 단자가 있으면 몇 미터? 5m 이상 띄워야 된다는 거죠. 증폭기, 전원은 축전지나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 표시 등 전압계 설치. 비상전원 용량은 30분 이상. 71번 가죠. 자, 비상방송 설비인데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거. 자,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3W. 자, 음성 입력은 실외는 시끄럽죠. 그러니까 여기는 3W 이상이에요. 실내는 조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1W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죠. 음성 입력을 3W 이상이니까 실내나 실외다 만족이 되는 거죠. 자, 음량 조정기 설치하면 3선식. 자, 음량 조절기 설치하면은요. 자, 업무용 배선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용 배선이 있죠. 그 다음에 공통선. 그래서 이 음량 조정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업무용으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3선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4선식이 아니고 이게 3선식. 자, 조작부 설치 위치는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래서 지금 1.2m에 설치했으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화재를 수신한 후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 5초라고 되어 있는데 10초 이하니까 맞는 거죠. 자, 비상방송설비의 이 배선 설치 기준에서는 절연 저항값이죠.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0.1메가옴 이상. 네,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실외는 3W 이상, 실내는 1W 이상, 수평거리 25m, 음량 조정기 설치할 경우 3선식, 조작 스위치 설치 위치 0.8m 이상 1.5m 이하, 비상방송 개시시간,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10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72번 가죠. 자, 72번은 누전경보 요 수신부 설치 장소로서 적합한 거 찾는 거예요. 자, 옥내의 건조한 장소, 습도가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조한 장소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답. 자, 습도가 높으면 안 되죠. 온도 변화가 급격해도 안 되죠. 자, 대전류해로 고주파 발생해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거 안 되죠.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 가스, 다량 체류하는 장소, 여기는 다 설치 제외 장소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반복적으로 했죠. 이건 여러분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 73번. 감지기나 발신기 등으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요 중계기가 있다는 거죠. 중계기가 있으면 P형이 아니고 뭐예요? R형 수신기죠. 일단 중계기가 들어가면 R형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 고유 신호라고 그랬죠. 공통 신호는
P형이고요. 고유 신호는 R형이 되는 거죠. 즉 접점에 의해서 공통신호 나오는 건 P형. 중계기마다 다른 고유 신호가 들어오는 것은 R형 수신기죠. 그래서 여러분 수신기의 종류를 보면 P형은 요 공통신호로 수신한다는 거, R형 수신기는 고유 신호로 수신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GP형은 P형 수신기하고 가스 누설 경보기하고 같이 조합된 거죠. GR형은 R형 수신기하고 가스 누설 경보기 조합해 놓은 거. 자, P형 수신기는 공통신호 수신, R형 수신기는 고유신호 수신, 그 다음에 M형 수신기는 이건 지금은 없어요. 소방관서에 통보해주는 그 수신기인데 지금은 없죠. GP형, P형하고 가스 누설 경보기 조합, GR형, R형 수신기하고 가스 누설 경보기 조합.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4번. 비상방송설비 설치 대상물.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연면적 3,500제곱 이상이죠. 3,000제곱. 연면적, 3,500. 연면적은 3,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비방 대상.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방송 설치 대상은 3,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옳은 거죠. 연면적 3,000이 아니고 3,500이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2번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지하층을 제외한이죠. 그다음에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 이것도 해당이 돼요. 그거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4번은.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요 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여기는 비상방송 대상이 아닌 거죠. 75번. 상용 전원을 주 전원으로 하는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내장할 수 있는 전지. 자, 여러분이 요 1차 전지, 2차 전지 이렇게 나누죠. 자, 요 1차 전지는 요거는 한번 사용하면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즉 재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다 사용하고 나서 충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전지에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충전기가 있고 여기에 보면 2차 전지가 있는 거죠. 요 놈을 갖다가 콘센트에 꽂으면 충전이 돼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걸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는 거죠. 다음 76번으로 가죠. 자, 주방이나 요 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여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데는 정온식 감지기 설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이나 주방에 가보면 대부분 다 정온식 감지기예요. 보통 한 79도 정도에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온식 감지기는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의 온도보다 20도 높은 거 선택하라는 거죠. 77번. 일반 전기 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이나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형태. 요놈은 방화 구획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외 개방형이 있죠. 그 다음에 큐비클형이 있고,
요 옥내 개방형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77번은 문제답 암기하는 게 더 낫고요. 78번은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객실이나 영업장 안에 요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출입문의 요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이죠. 최소 몇 개? 1개 이상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요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는 객실이나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그다음에 여기 지하 상가나 지하 역사 있죠. 여기는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여러분이 그 지하 상가 같은 데 보면 이 벽 쪽에 여기 휴대용 비상조명도 이렇게 3개씩, 또 여기 3개씩 이렇게 해놨죠. 보행거리 25m마다. 또 대규모 점포나 상영관은 보행거리 50m마다 3개 이상이죠.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배터리 용량 20분 이상.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79번 가죠.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인데요. 바닥 면적이 900제곱미터일 경우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개수. 요거는요, 개수는 바닥 면적. 이거 150제곱미터마다 하니까 15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예요. 소수가 발생되면 무조건 절상한다는 거. 예를 들면 뭐 3.1이 나왔다, 3.01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는 절상을 해서 4개가 되는 거죠. 자, 바닥 면적이 여기 900이죠. 150으로 나누면 딱 떨어져요.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기준 각 실에마다 설치를 하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자, 여기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 상부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되는 실내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실로 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실이 있어요. 근데 이 상부가 뚫려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둘 합쳐서 여기가 한 120제곱. 그럼 이거는 각 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의 실로 본다는 거야.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을 경우 30제곱 미만이니까 30은 안 되겠네요. 이게 29.9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한 거죠. 80번 가죠.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요 신호의 전송로가 되는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임피던스 매칭하고 여기 신호 균퉁이 아니고 균등이죠. 균등. 요 균퉁이 아니고 균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송로가 여기에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신호의 요 균등 분배죠. 그래서 여기 분배가 들어가면 분배기가 되는 거죠. 바로 4번이 바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분배기.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여기 분파기. 자, 분파기는요, 합성된 신호를 분리. 혼합기는 원하는 비율로 조합. 증폭기, 신호를 증폭하는 장치. 그래서 여기 분배기 나오죠. 그래서 이 분배기는 신호를 갖다가 균등 분배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구분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건 실기시험에서도 어떤 때는 쓰라고도 나와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